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전부 다 신고하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전부 다 정부에서 결정해 준다.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도 신고한다. 그러니까 취득하고 양도는 계속 발생한다. 어쩌다 한 번이다. 어쩌다 한 번이니까 뭐 해 주십시오? 신고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내는 세금이다.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해 줄 것이다. 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자,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사기나 부정은 40%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법정이라는 것은 언제 그를 말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때까지는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 요건 죄송합니다. 요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고지서 받은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일단 몇 프로 들어가고 3%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10만 분의 25 또는 만 분의 75가 들어간다. 이 내용 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될 게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예요. 납부하지 않았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예요. 적게 납부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아셨죠? 글자를 잘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제 나왔을 때 100분의 10을 줘요. 100분의 10을 줘놓고 뭐라고 문제를 내느냐? 적게 납부한 경우 이렇게 내요. 자,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다 그래요. 왜냐면 뭘 먼저 보느냐면 이걸 먼저 봐요. 적게라는 것을 보니까 이 글자 맞네? 과소신고는 10%네 하고 맞다고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아니라 뭐예요? 요거. 나쁜데 얘가 나오면 안 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야죠.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10만 분의 25. 요게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산세 문제를 풀 때는 신고 쪽을 물어봤는지 납부 쪽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나오죠. 그리고 고지서 받아서 안 내면 3%도 붙죠. 그리고도 안 내면 만 분의 75가 붙죠. 근데 재산세는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나올 리가 없죠. 대신 납부지연 가산세는 붙죠.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고 나서부터니까. 그러니까 일단 3% 붙고 그리고도 안 내면 만 분의 75가 나오죠.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나와요. 재산세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재산세는 일단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라든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10만 분의 25짜리는 없어요. 3%짜리하고 만 분의 75짜리가 있죠. 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원칙만 볼게요. 신고 선택은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고지서 받았으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붙어요? 3% 붙고 그 다음 안 내면 만 분의 75가 아니라 얘는 국세니까 10만 분의 25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지방세니까 만 분의 75가 붙는 거고
얘는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니까 10,000분의 75는 나올 리가 없죠. 10만 분의 25짜리가 붙는 거고. 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무신고라든지 과소신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도 안 내면, 그리고 납부지원가산세도 나오고. 그래서 안 내서 고지서 받았으면 3% 붙고. 납기 후까지 안 내면 다시 또 10만 분의 25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분명히 이와 관련돼서 가산세가 어떤 게 붙느냐,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이와 관련돼서는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우리 봤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니다.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는 5개가 있다. 세금을 내서 사라지는 경우, 납부, 충당. 세금 내지 않았는데도 납세무가 사라지는 경우, 취소가 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다. 5개 꼭 기억하시고. 그때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대한 내용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대한 내용인데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이 있다. 15년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 5년. 7년짜리는 무신고, 10년짜리는 사기나 부정행위. 사기나 부정일 때는 10년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납세무는 소멸하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10년짜리가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기산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요거 개념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소멸시효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 중단 제도가 있는데 중단을 시킨다 이 말은 징수권을 뭐 했다? 행사했다. 징수권을 행사했으니까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된다. 그러니까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을 시키지 않으려면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돈 달라고 할 때 쓰는 방식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청구서. 그러니까 교부 청구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청구라고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압류.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중단을 시킬 수가 있다. 중단이 된다. 대신 제척 기간에는 중단 제도는 없어요. 이제 정지는 또 나중에 가서 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요 그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흐름을 좀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PPT로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려고 했더니 이 그림을 다 넣으면 글자가 너무 작아져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넣기는 하겠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칠판에다가 적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긴 종이에다가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셔야 돼요. 적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적으면서.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취득세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 때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